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판소리의 춘향전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소위 4+1 협의체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완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7건을 모두 처리하는 혁혁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처리했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도 날치기로 처리해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에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홍어와 회무침, 보리굴비 등 호남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서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을 외치고 다짐했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법들을 야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해놓고 그걸 승리라고 하며 신이 났던 겁니다. 한 의원은 총선에서 우리가 다 당선돼서 17개 시도에서 맛있는 것을 다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잔칫날 맞은 변사또처럼 기고만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 의원들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고 국가를 좌지우지할 법들을 날치기 처리해놓고 축하 파티를 벌이는 꼴을 보니 문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직 부장검사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들을 검찰 통신망에 올려놓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된 상상인 그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호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추미애 장관의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대검 간부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초법적 검찰 힘빼기 작업이 막무가내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또 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냐?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자신의 소신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라는 게 핵무기 개발처럼 어찌나 은밀히 이루어졌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은 아예 듣지 않았다.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서 부당한 세 가지 불법, 삼불법이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는가?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 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웅 교수가 검찰통신망에 올린 이 글에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동감한다, 부당한 명예는 거역하겠다는 내용 등 댓글 430여 개가 삽시간에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완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7건을 모두 날치기로 처리해놓고 음식점 자축 파티에서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을 외치며 희희낙낙 기고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빠진 중생들의 등줄기를 때리는 죽빛 소리를 듣고 그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개, 돼지들이야 그 뜻을 알겠습니까? 정권의 더러운 야욕에서 나온 부당한 사기극과 압력에 맞서서 헌법과 정의, 올바른 법치를 외치며 나선 김웅 부장검사의 용기와 죽빛 소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난세에 선후배 법조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판소리 춘향전 마지막 대목인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웅 검사의 등장은 변사또의 가렴주구와 학정을 징죄하기 위해 잔치집에 숨어 들어온 이몽룡이 잔치상을 보고 읊은 풍자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금술잔의 고급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가효는 만송구라, 옥쟁반의 비싼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도다.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촌농 떨어질 때 백성들은 눈물 짓고,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이몽룡과 수행원들이 갑자기 이 풍자시를 소리 높이 읊어대자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갓을 쓴 채 기생 치마 속으로 파고드는 놈,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다가 이마 부딪히는 놈, 한쪽 발에만 집세기 신고 담 넘어가다가 붙잡히는 놈들로 파장이 돼버리는 판소리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 같은 일들이 비극인지 희극인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